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서 정청래 후보가 연속 2연승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영남권 경선 결과 62.55% 기록하며 37.45%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무려 25%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도 정 후보는 비슷한 62.77, 박 후보는 37.23. 그래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가 62.65, 박 후보 37.35. 표차도 벌써 2만 1000표 차이입니다. 자, 박찬대 후보는 예상보다 강한 정청래 후보의 선전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당내 조직력, 특히 의원들이죠. 이걸 바탕으로 남은 경선에서 역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변수는 일주일가량 연기된 호남권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수해 복구에 당력을 모으기 위해서 당초 26, 27일 예정됐던 호남, 경기, 인천권 현장 투표를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막판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장현주 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봐요? 이대로 굳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일주일 정도 연기가 돼서 박찬대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을 일주일 벌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벌었고 8월 2일에 거의 원샷 경선으로 그날 이제 모든 투표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뭐 그런 수순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뭐 변수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단 2연승으로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표차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좀 비슷해요. 60%대 뭐 30%대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지금 좀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나고 있거든요. 사실 당내에서는 굉장히 박빙이 아니겠느냐, 초박빙일 거라서 차이도 별로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조금은 차이가 나는 상태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권리당원이 전체 100%에서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예요. 네. 그런데 55%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정도의 격차가 났다. 그러면 강성모님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뭐 정청래 후보가 당심의 열기를 잡고 초반 뭐 기세를 잡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 뭐 친명계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뭐 호남 경선을 연기하고 한 이유가 다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만약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번 전당대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벌고 그리고 또 원샷 이벤트로 가야 이 열기가 끝까지 간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당원들은 뭐 명심이다 뭐 어쩌다 하는데 어차피 누가 대표가 되든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일렬 종대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차별화를 느끼지를 못해요. 당원들은.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 할 때 강경투쟁을 하고 선명성을 보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야, 정청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국힘을 밀어붙이고 뭐 정당 해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더 어떤 뭐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선명성 때문에 박찬대 후보도 원내대표 하면서 뭐 그렇게 협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중도성을 좀 표방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당원들에게 특히 개딸이나 핵심 권리 당원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정청래 후보가 오랫동안 호남에 공을 들였는데 지금 호남의 그 동향은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를 선호한다는데 조금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 줘야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좀 혼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일단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댓글 의견 어느 분이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 권리당원이 30% 넘는 호남권에 박찬대 지역구 인천까지 미루면 이제 통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역전 네.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당내 선거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20% 개표한 거거든요. 예. 네. 저 정도 차이면 당선 유력이나 확정 뜹니다. 그래요. 보통 선거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추세를 돌이키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물론 권리당원 이외에 뭐 대의원 여기서는 약간의 이제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역전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권리당원에서 저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게 55% 비중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저런 결과가 나왔냐? 몇 가지 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합리성이나 포용성보다는 선명성이 먹힌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여당 지지자들에게도 어필하는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정청래 의원식의 이제 선명성이 먹히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여당 지지자들이 여당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야당 같은 마인드가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지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업력이 이 박찬대 의원보다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은 최근에 부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은 모르겠으나 그냥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석자 들으면은 딱 알고 이미지가 떠오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면에 있어서 훨씬 앞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는 김어준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한 정치 생태계를 하나의 부족이라고 본다면 부족장은 김어준이에요. 매일 아침에 내란 척결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걸로 그 지지자들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죠. 뭐 지금 김어준이 정청래를 민다는 건 다 공공에 난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씁쓸할 수도 있겠는데요. 윤희진 대표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드디어 이 매운 맛을 한번 볼 때가 된 거죠. 그래요?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되면 정말 수평적 당정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의 정치 선배였고 정동영계에서 한때 상급자로 모셨던 정청래 의원을 이제 당 대표로 맞이해야 되는. 저는 지금 호남이 남았잖아요. 예. 호남이 남은 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금산 출신이셔가지고 정서적으로 잠깐 호남이 좀 더 가까운 편인 것도 맞지만 지난 대선 때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거를 정청래 위원장이 호남을 맡았었어요. 호남에 머물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정청래 의원은 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포스트 이재명 당대표를 노리기 위해서 호남에서 정말 그 밭을 가른 거죠. 심지어 대선 끝나고 나서는 또 정청래 의원이 거기 가서 뭘 했냐? 답례 인사를 하러 다녔어요. 대통령이 아닌데도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고 호남에 답례 인사를 다녔어요. 그만큼 호남에 공을 들는데 그때 박찬대 의원은 어디냐? 경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수, 권리당원 수가 훨씬 더 현저히 많은 호남의 표밭을 정청래 의원이 갈고 또 갈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선거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제 하나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걸 수용하느냐 아니면 뭔가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하느냐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TV 토론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은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다. 정청래 의원은 눈빛 안 봐도 아는 사이다. 근데 실제는 박찬대 의원은 눈빛을 보는 사이고 정청래는 안 보는 사이거든요. 이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 명심이 막판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가 하나의 남은 변수인데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놓고 할 수가 없어요. 내놓고 하지 않으면 저 거대한 조직에서 쉽지 않거든요. 내놓고 해야 쉽지. 근데 이제 의원들 숫자가 이제 박찬대 의원 쪽에 많은 것 같은데 저런 당내 선거에서 갈수록 보면 의원들 숫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이 확실한 그 저기를 갖고 있죠. 그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의 사례를 비유사해요. 왜냐면은 2018년 경기지사 전당대회 후보 경선 때 그 당시 이제 친문은 전해철 의원을 선호했죠. 그렇죠. 당내 조직도 전해철 의원이 셌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경기지사 후보가 됐거든요. 그렇지. 똑같은 지금 데자뷰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예상 밖이다. 지지율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다. 뭐 다들 그렇게 봤었죠. 앞서 싸우는 정청래가 당대표 적임자다. 이런 의견. 김어준 프레임 효과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박찬대가 당대표 돼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누.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정청래 지지자들은 소리 없이 응원하는데 박찬대 지지자들은 소리내어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뭔가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셨네요. 박찬대 지지층이 정청래 수박 논란 제기한 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동한 것 같다. 강성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그래서 수박 논란 제기하니까 정청래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그 당에서 공천 못 받고 그래서 이제 농사일 할 때 자기가 직접 수박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왕수박을 큰 거 키우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걸 안고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심 뭐 논란을 하는데 그 민주당의 핵심 권리당원들은 이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할 걸로 저는 보지 않는다고 봐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당 대표가 되면서 자신의 독자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이게 뭐 딱 척을 져가지고 뭐 이렇게 안 보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선명성에 있어서 또 인지도에 있어서 정청래 후보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 박찬대 후보의 이 컨셉이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애매해. 뭐 계속 이재명만 팔아가지고 와 이게 될 수 있는 게임이냐 이렇게 봤을 때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수준이 그 이상의 수준이고 방금 뭐 우리 앵커님의 댓글에서 보다시피 그 댓글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판을 보는 게.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는 바로 그거예요. 박 의원님이 얘기했던 이 친명계의 다수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의 권리당원들을 단돌이 하고 이렇게 해서 표를 몰아줄 수 있느냐. 과거 우리 국힘의 전당대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밖에 안 됐던 김기현 후보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김기현에게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국힘에도. 그러니까 과연 이런 일이 민주당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뭐 이게 하나 남은 변수겠죠. 저도 뭐 거기에 공감합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고 뭐 그럴 일도 없고요. 뭐 윤 전 대통령의 사례가 너무나 명확히 남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사례였는지. 그래서 그럴 일은 없고, 다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분석들이 나왔지만 아까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그 당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아직 이제 야당에서 이제 여당으로 전달이 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랑 또 비슷한 결인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좀 지리멸렬한 상황,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반성이 없고 쇄신도 없고 혁신도 없어요.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무효화하는 거 이것도 못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내란 세력, 뭐 내란 정당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당원들에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국민의힘이 정상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었더라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덜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 내란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 여당 당원들에게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수사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체감하면서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박찬대 후보를 밀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보면 이거 내가 괜히 박찬대 후보 밀었다가 오히려 좀 대단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면서 나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결국은 두 개의 태양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받을 게 없어요. 총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만약에 대표가 되면 결국은 본인도 대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전 대표의 관계처럼 전 될 거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 이게 아마 민주당의 어떤 내용의 하나의 씨앗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번이 이제 임기 1년짜리 당대표잖아요. 근데 출마한 후보들은 1년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임기 1년 동안의 당대표는, 특히 여당의 대표는 국정운영 서포트하는 것 이외에 할 일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이 있지만 지방선거는 뭐 판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에 공천이 큰 의미를 못 갖고 결국에 총선 공천권이 핵심인데, 그러면 1년 임기를 디딤돌로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구상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이제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뭐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서 누구를 밀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냥 이기는 편이 내 편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저는 그런 포지션에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기에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개입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여권 내부에 큰 상처를 남기느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제 지켜보는 게 낫다. 게다가 이제 애초에 예상했던 거하고 지금 그 모양대로 안 가잖아요. 근데 저걸 인위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더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